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착시 효과. 착시 효과가 뭡니까? 이게 더 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 이 분석들이 나온대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왜 떨어졌지라고 봤더니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여야 지지율은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이긴다, 민주당이 진다, 이 민주당만으로는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여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과 비슷해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된 건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37%로 더불어민주당 29%보다 8%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조국신당이 7%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치면 36%로 이 야권세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3%,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2%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가 28%로 1위인데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17%였는데 여기에 조국신당이 14%니까 두 수치를 합치면 또 야권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양은경 기자님. 네. 지금 조국혁신당 만들어지면서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조국혁신당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투표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오거나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로 인해서 그럴 여지가 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런 분석이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있고, 예. 그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한 비명계 지지층도 있어요. 이 어찌 보면 양대 축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천 결과나 이럴 때면 공천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원래대로 그냥 더 견고하게 있는데, 예. 이쪽에 친문 또는 비명 지지층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가 빠져나가서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이 합쳐진 게 민주당이었는데 친문이 좀 빠져나갔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조국혁신당으로 가니까. 근데 결국은 민주당은 친문, 친명 두 개를 합쳐야 민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간 거를 합쳤더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역시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착시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여론조사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민주당도 비례대표 내보내잖아요. 민주당 이름은 아니지만 위성정당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이러니까 조국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요 이런 말을 쓴답니다. 민주당 몰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빵을 했어. 민주당! 몰빵이가 아까 자, 몰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준다라고 할 때 이제 몰빵이라는 말을 써요. 방송에서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워낙 이 선거판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빵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구 가가지고 이제 그 최한일 후보랑 유세를 하면서 지금 가게에서 네.
빵을 집어드는 것을 보고 아니 사실 빵가게 갔으니까 빵을 집어들죠. 그렇죠. 뭐 양손 가득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양손 가득이 아닌가 봐요. 양손 가득 뭐 어쨌든 빵을 집어들어서 지금 최은희 후보가 봉투 들고 거기다 이제 담았는데 네. 저것을 보고 지지자들이 아 저거는 드디어 몰빵을 시그널로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빵을 잔뜩 들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몰빵이라는 것은 왜 조국혁신당이 표방하는 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비례든 아니면 지역구든 다 민주당에 몰빵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일각 지지자들의 주장이고 네. 저렇게 해서 빵을 집어든 게 이재명 대표도 여기 동조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신호 아니냐라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 빵 사간 것뿐인데 근데 한 장면만 딱 놓고 보면 빵을 든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 몰빵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강성 지지자들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고 유불리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의 셈법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한 이 표현이 맞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몰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분들이 분리투표를 해서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 찍는 것이 민주당의 궁극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비례연합이 더 많은 표를 가져와야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략적이나 셈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난 선거에서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열린민주당도 사실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선택과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그래픽이 정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비례대표와 이제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내보내지 않아요.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힘 민주당입니다만 이런 것들의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제 정당 지지도를 결국은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은 민주당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뭐 어디에 배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경기동부연합의 뭐 후신이다 이런 논란까지 있는 옛날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이 앞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다 민주당 색깔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래 그럼 비례대표는 민주당은 좀 그렇네. 조국혁신당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까지 포함을 아까 이제 착시현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명계들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덜 할 텐데 친명 지지자들은 이 비명 지지자들 아까 저 양대축이라고 그랬죠. 예. 비명 지지자, 친문계나 비명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우위성 정당에 있는 후보들 중에 이거는 순도가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도 50%. 순도 50%. 나머지 50%는 진보당 뭐 기타 뭐 무슨 그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민주당이 직접 공천하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돼요. 아하. 그것도 뭐 앞번올지 뒷번올지도 지금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순도 50%.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잘 보세요. 조국 전 장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지금 영입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반윤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순도 100%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굴 찍겠어요. 순도 100%인 데를 찍자. 어차피 그렇게 찍어도 총선 후에는 합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제가 직접 친문 지지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순도 50%를 찍을 게 아니고 순도 100%가 진짜 친문당이다. 그래서 그걸 조국혁신당하고 이렇게 일치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상당히 표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숫자를 얘기하면 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그냥 대충입니다. 그냥 대충. 자,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비례에서 한 20석 정도, 뭐 그 이상을 생각하겠습니다만 20석 정도라고 한다면 양당 다 국민의힘도 20석. 그러면 앞에 한 10석은 이미 이제 다른 정당에서 오신 분들한테 주면 11부터 20인데 이게 자꾸 뒤로 조국신당 때문에 뒷번호가 이게 불안해지면 그러면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출마하신 분들은 아니 대표님이 자꾸 왜 조국
대표 만나고 조국 전 장관 만나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나가는데 왜 지금 조국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불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만남은 그 당대표 선출이 되셨고 통상적인 뭐 회동이었고 다른 당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만 만난 것이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저렇게 직접 손잡고 공조하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현장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양당이 공동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비례와 지역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더 많은 의석 확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컨벤션 효과 이상으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후에도 계속 붙어갈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례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어떤 단호한 메시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듣고 질문 다음 얘기 말씀드리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예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자, 어찌됐든 그렇지만 선거할 때는 그 1이라는 숫자와 그 비례연합 정당이 받게 될 숫자를 같이 쓰거나 그러진 못합니다만 일란성 쌍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뽑아주십시오라는 게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얘기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도 지금 수사를 받을 운명에 처해야 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도 일단 지금 뭐 다른 사건, 재판도 재판이지만 지금 또 다른 사건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이 중앙지검이 충남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이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 여기 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여했냐 이걸 다시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 지난해 11월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졌고 예. 이 서울고검이 그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이후 49일 만에 이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1심 판결문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14차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각각 8차례, 6차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 개입 사건 뭐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네. 그럼 그 위에 분들은 아무 수사조차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인데 함영 수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약 개발을 해줬다는 거 경쟁 후보를 배제시켜줬다는 것인데 특히 함영 수사 관련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씨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민정수석이 이것을 몰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볼 부분이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공약 개발 관련해서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료 가져와서 이거 분석해야 되는 초기 단계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검찰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게 이 사건 자체가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사건인데 자칫 총선 국면을 앞두고 누구를 부른다거나 이게 또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아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선거 개입을 청와대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사하는 건데 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야, 그렇다고 이게 뭐 그럼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을 선거 전에 소환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럼 압수물 분석하는데 보통 2, 3주 걸리거든요. 분석하고 뭐 이러다 보면 선거 지금 33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직접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선거 전에 수사하니까 정치 공방은 벌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그리고 이 사건 수사하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조국 임종석 그 소환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 전에 소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이 짧게 됐죠. 일단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사는 12명에 대해 기소돼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12명을 그 기소할 때까지는 수사 내용에서 이 보고 체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 쭉 했는데요. 황운하 의원. 야, 황운하 의원이 조국 신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 건지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소영 기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황운하 의원.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이 징역 3년을 받았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이 조국 신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이요, 윤석열 일당을 조국 가족이 도륙냈다고 하면서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도륙했기 때문에 나는 조국 신당으로 간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중립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황운하의 공통점은? 그냥 공통점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1심, 2심에서 각각 실형을 다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예, 각각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황운하 의원은 2심은 아직 안 했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국 신당에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최근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어서.